안녕하세요. 도깨비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얼쑥! 한국의 술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찍는다는 술 먹을 핑계를 대고 있는 술깨비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와 본 술은요, 자, 요 두 개 술인데요. 오늘 막걸리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두 개 막걸리는 사실 생각보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막걸리 종류 중에 하나라서 지나가면서 보셨거나 드셔보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까망토끼는 안 마셔봐서 제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붉은 원숭이는 제가 마셔본 지 좀 시간이 지난 터라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일단 요 앙금은 흔들어서 확실한 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앙금이 붉은색으로 이렇게 끼워져 있고, 얘는 약간은 보랏빛깔 나는데 그래서 아마 까망토끼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까망토끼랑 붉은 원숭이 앙금을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보다 섞일 때 이 쾌감이 있죠. 사실 일반 막걸리나 이런 거는 약간 불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겨져 있어서 사실 섞이는 게 잘 보이기는 하지만 잘 보이지는 않는데, 요 붉은 원숭이랑 까망토끼는 아마 섞일 때 이 쾌감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술이 향과 맛으로도 느끼긴 하지만 요 비주얼 중요하잖아요. 요 까망토끼 흔들어 볼게요. 얘는 약간 좀 사실 색으로는 약간 까망토끼 같지는 않아서 그냥 약간 어두스름한 막걸리 같은 느낌인데요. 느낌이 약간 금가루 들어있는 술들 아시죠? 금가루 들어있는 술들 섞을 때 그 금가루가 막 스월링하는 느낌. 일단 지금 대충 섞어줬고요. 이게 막걸리를 드실 때 이 앙금을 안 섞고 위에 이 맑은 술만 드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기는 한데, 일단 얘네의 가장 큰 매력은 요 섞었을 때 나오는 이 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맑은 술을 마시는 거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유명한 일본 만화 중에 원피스라고 있어요. 거기에 3대장 아시죠? 거기에 아오키지, 아카이누, 그리고 키자루라고 있는데, 이게 그 이름들 뜻이 아카이누가 붉은 개인가 그럴 거고요. 아오키지 푸른 꿩, 그리고 키자루는 노란 원숭이인데, 그러면 얘는 일단 아카자루가 되겠네요. 아카자루. 그래서 생각을 그냥 예전에 술 먹으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 만약에 이런 걸 일본에다 가져다 판다 그러면은 약간 원피스 이런 거랑 같이 해가지고 마케팅하면 꽤나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튼 일단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일단 마시기 전에 코에 계피 향부터 들어와요. 오, 소름 돋았네. 여기 털 선거 보이시나요? 약간 좀 현짜리니까 모자이크 해주세요. Nope. 이거 사실 마시기 전에 약간 심장이 톡톡 뛰었는데, 이 저 약간 수정과 맛처럼 약간 계피 맛이 나가지고 약간 진정이 되는 맛입니다. 붉은 원숭이 마셔보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향이지? 아무튼 곡물 향이 엄청 잘 느껴지고요. 굉장히 특이한 향이 나는데 이게 무슨 향인가 싶어가지고 한번 원재료를 봤는데, 이게 홍국살을 사용하는 그 막걸리거든요. 아마 홍국살 특유의 그 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얘가 오히려 좀 얘보다는 계피향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서 그런지 좀 더 술 먹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달짝지근하고, 아시죠? 그 전분기 있는 그 수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마실 때 같은 끝맛이 좀 남아요.
둘 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게 단맛도 약간 쌀에서 나는 은은한 쌀 음료에서 나는 은은한 단맛 있잖아요. 아침 햇살이나 아니면은 저 식혜 같은 거 그런 거 마실 때처럼 탄수화물 포도당에서 나오는 단맛이 나는데 맛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맞는 음식을 준비해 볼까 하는데요. 사실 막걸리 하면은 부침개, 지짐이 하면은 막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 볼 음식은 순대볶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보다는 오늘 순대볶음이 더 땡기기 때문에 이미 있는 게 있어서 그거랑 같이 해서 준비를 해보도록 할게요. 양배추부터 준비를 할게요. 양배추 말고 양파나 이런 거 있으셔도 그거 쓰셔도 사실 무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 쓰시면 되고 양배추 그냥 대충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주시면 되고 대파 썰어줘 볼게요. 대파는 좀 나중에 넣을 거거든요. 나중에 넣을 거니까 그냥 어슷썰기로 대충 썰어줄게요. 대파도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표고 준비해 볼게요. 이거는 너무 얇게 말고 대충 식감이 어느 정도 씹힐 정도로 썰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굵직굵직하게 썰어줄게요. 사실 이거 약간 볶음이기 때문에 다 전반적으로 그냥 굵직굵직하게 썰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깻잎도 썰어줄 건데요. 일단 반 갈라주고 이제 고추를 썰어 주실 건데 고추 썰 때 얘가 좀 잘생겼어요. 그래서 송강 썰어줄게요. 송강 썰다가 혹시 손이 베이면 홍고추도 썰어줄게요. 송강 고추가 베이면 조세 재료는 대충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미처 말을 못했는데 요거 당면 키포인트죠. 순대볶음에 당면 미리 불려서 준비해주세요. 순대는 약간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볶다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만둣국 같은 거 하거나 그럴 때는 약간 하나쯤은 터트려 줘야지 이제 이게 국물이나 이런 게 더 잘 어우러진다고 하는데 얘는 볶음이니까요. 순대. 자,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볼 건데요. 사실 이게 그냥 볶기만 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냥 다 때려 넣고 그냥 볶으면 돼요. 대신 포인트는 요런 숨 죽는 채소들 있잖아요. 숨 죽는 채소들이 숨이 너무 죽지만 않게, 그리고 색깔이나 약간 때깔이나 식감이나 이런 게 좀 잘 남아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소스를 만들어 줄 건데 이거 예전에 제가 배달 시켰을 때 받았던 쌈장인데 요거를 살짝만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뜨거운 물을 받아왔는데 뜨거운 물에다 살짝 넣어서 약간 육수 비스무리하게 해서 만들 수 있도록 살짝만 약간 헹궈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 풀어주시고요. 기름 넣어주시고 약간 부를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마늘, 투하 해서 마늘 기름을 좀 내주도록 할게요. 너무 센 불에 하시면 안 됩니다. 센 불에 하실 때는 살짝만 볶아주시면 됩니다. 양배추 넣어주시고 볶아줄게요. 버섯 투하. 약간 양배추가 살짝 투명해질랑 말랑한다 할 때 이제 버섯 넣어주시면 되고요. 간은 살짝만 해줄게요. 간 살짝 해주고 파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에 아까 개워뒀던 된장물 있잖아요. 쌈장물 살짝 풀어줄게요.
지금 물이 다 없어지기 전에 순대를 넣을 거예요. 근데 이 순대가 터지면은 안 이쁘잖아요. 요때부터 이제 살살 볶아주시는 겁니다. 살살. 어차피 순대는 또 익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 익어서 나오는 순대가 혹시나 만약에 있으면은 그런 거는 익을 때까지 볶아줘야 되니까 한번 삶아서 아니면은 써서 그 다음에 볶아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이때 넣어서 약간 열기가 올라올 정도로만 볶아주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면도 투하해주고 쓱까줍니다. 쓱까 순대가 터지지 않게 열기가 고루고루 잘 퍼지도록. 자, 그리고 물기가 그러니까 채소에서 나오는 물이나 이런 게 좀 남아있을 때까지 좀 남아있을 때까지만 볶아주셔야 됩니다. 이거 다 없어지면은 이 들깨가루가 잘 안 풀리거든요. 그래서 들깨가루를 이때 살짝 뿌려주고 볶아주고 다시 좀 더 넣어주고 볶아줍니다. 이 정도 해줬다 싶으면은 요때 홍고추랑 청고추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약간 좀 너무 되직해졌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요 백후춧가루 뿌려줄게요. 이게 백후춧가루가 생각보다 향이 세서 너무 많이 뿌려주면은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너무 많이 뿌려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해서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들기름을 한번 싹 둘러줄게요. 자, 이제 대충 다 열기가 순대에 다 전달이 됐다 싶으니까 불을 꺼주시고 이 상태에서 깻잎을 흙 뿌려서 넣어줄게요. 이게 뭉쳐있으면 안되니까 잘 흙 뿌려서 넣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깻잎이 여기저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볶아주시고 이러면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니까 이제 차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이 다 준비가 됐으니까 막걸리부터 한잔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마지막으로 먹은 게 붉은 원숭이라서 이번엔 까망토끼 먼저. 까망토끼 맞나? 까망토끼. 한 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와 순대와 이게 순대가 돼지다 보니까 이 약간 계피 들어있는 게 입을 싹 가져주는 느낌이 들 것 같거든요. 사실 얘부터 먹어서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다시 한번 마셔보도록 할게요. 가슴이 토끼토끼 뛰는 맛입니다. 이번에는 붉은 원숭이랑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할게요. 약간 붉은 원숭이가 살짝 조금 더 되직한 느낌이거든요. 아무튼 이번에도 똑같이 양배추랑 순대랑 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거는 붉은 원숭이에서 나오는 그 끝맛에 있는 약간 살짝 씁쓸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번에는 이 순대가 약간 좀 헹궈주는 느낌이긴 한데 셋이 사실 어떤 거든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붉은 원숭이 먹어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도 순대랑
양배추랑 같이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붉은 원숭이가 조금 더 술 같은 느낌이라고. 얘도 그냥 단맛이 충분히 강한 술이긴 한데 좀 더 되직하고 약간 끝에 미세한 알코올 향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이 들깨가루랑 이 순대에서 오는 그 육류의 맛이랑 그게 같이 이렇게 감싸주면서 그 알코올 맛을 싹 씻어주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단맛이 더 잘 살아나고, 그리고 이 들깨가루나 이런 거에서 이 돼지감이 돼지감과 만나서 잘 어우러지는 느낌입니다. 그냥 술을,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입에 딱 들어올 때는 약간 돼지감이 느껴지는데 같이 어우러졌을 때는 그냥 맛있는 술과 같이 먹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게 돼지할 때 맛이 없다는 얘기는, 이 술이 맛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이렇게 먹다 보니까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 막걸리, 소주, 사이다 섞어서 먹는 막소사 드셔보셨나요? 저는 그거 먹을 때마다 항상 인사불성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그것도 결국에는 하이볼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만들어서 먹으면 굉장히 청량감 있이 같이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붉은 원숭이랑 까망토끼 하이볼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하이볼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막소사 해서 만들어 볼 건데 약간 과일 향이 좀 첨가되면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색감도 조금 더 추가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럽을 가져와 봤는데요. 칵테일에 자주 사용되어지는 그레나딘 시럽 하나 가져왔고요. 얘는 붉은 원숭이에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블루 큐라소, 블루 큐라소? 큐라소 블루? 아무튼 이거는 까망토끼에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이다 이렇게 얼음 잔 2개 가져왔고요. 소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주를 먼저 따 주시고요. 소주 1.5, 소주 1.5 넣어주시고요. 이제 뒤집어서 1이거든요. 이쪽은 1이라서 그레나딘 시럽 1 넣어주시고, 블루 큐라소 1 넣어줄게요. 이번에는 붉은 원숭이 1.5, 까망토끼 1.5 넣어주고, 이 상태에서 여기에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사이다만 섞어주면 됩니다. 사이다 까서 여기에 섞어주고요. 까망토끼에도 젓가락으로 해주셔도 되고, 이런 스푼 있으면 스푼으로도 섞어주시면 됩니다. 자, 충분히 섞어줬고, 까망토끼도 충분히 섞어줬습니다. 붉은 원숭이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일 밀키스 먹는 맛이에요. 진짜 맛있습니다. 까망토끼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둘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얘 고를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계피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계피향이 강해서
이 과일 향이랑 이 계피 향이랑 단맛이랑 다 잘 어우러지면서 꽤 괜찮은 칵테일인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이거 혹시 드셔보실 분 계시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당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칵테일은 까망토끼 칵테일이 압승입니다. 이게 확실히 청량감도 좀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맛들이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들깨가루나 이런 걸 싹 씻어준다는 느낌이 드는데 얘도 충분히 맛이 있기는 하거든요. 붉은 원숭이 막소사도. 근데 약간 그 이게 석류 맛이 향이라서 그런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약간의 누린 향이 살짝 마지막에 탁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맙소사로 드신다면 까망토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요리랑 칵테일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붉은 원숭이랑 까망토끼 막걸리는 사실 주위에 자주 다니시는 마트나 이런 데 가보셔도 충분히 찾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도 이 전통 주류는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인이 인증한 다음에 이 택배를 수령을 하실 때 그 신분증까지 제시를 해주신다 하는 전제 하에 전통주도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드셔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막수사 마시면은 저 엄청 취한다고. 약간 취한 것 같으니까 일단 배도 차기도 했고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쑤